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후회와 구원. 처음 미국 후회 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했을 때 나는 한 쌍을 이루는 두 가지 발견에 집착했다. 후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삶의 일부 측면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힘, 즉, 자기인이 있어야 했다. 나는 내 표본에 포함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이런 지배력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즉, 그들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었을까? 아니면 자기는 진짜 책임자가 아니며 자신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삶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믿었을까? 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4,489명의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인간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대부분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대다수인 82%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개인 자긴,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주체적인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의 1승이다. 나는 또 이렇게도 물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까? 응답자의 대다수인 78%가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운명의 1승이다. 이 게임은 무승부로 선언하자. 뿐만 아니라 두 개념이 엉켜 있음도 인정하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겹쳐보니 결과는 혼란스러웠다.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며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 작은 집단을 허무주의자라고 부르자. 한편 10%는 모든 일이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전개된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자유의지를 행사한다고 믿었다. 이 집단을 개인주의자라고 부르자. 또 다른 10%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자유의지는 신화에 불과하며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명론자들이자. 하지만 가장 큰 집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4명 중 3명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믿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 신비로운 집단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이들을 인간으로 명명했다. 후회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동력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후회를 경험하는 능력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다시 쓰고 원래보다 더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에 달려 있다. 후회에 반응하고 그것을 좋게 활용하는 능력은 이야기를 노출하고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다음 장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우리의 내러티브 기술에 달려 있다. 후회는 스토리텔링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창조자인가, 등장인물인가, 즉 작가인가, 연기자인가. 설문 응답자들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완벽한 논리적 질문에 대해 그저 보여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인 반응이 보여주듯 우리는 둘 다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후회는 우리에게 이중적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작가이자 배우다. 우리는 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완성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대본을 한쪽으로 치워 둘 수 있지만 늘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의지와 환경의 교차점에 살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전형적인 서사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합한다. 그는 이를
오염 시퀀스 좋은 일에서 나쁜 일로 바뀐과 고원 시퀀스 나쁜 일에서 좋은 일로 바뀜이라고 불렀다. 맥 아담스는 자신의 정체성이 오염 서사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개인적인 면에서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직업적 삶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구원 서사에서 뿌리를 둔 사람들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후회는 궁극의 구원서사다. 긍정적인 감정만큼이나 강력하고 이롭다. 하지만 변장한 한 채 우리 문앞에 도착한다. 새를 돈순에게 물어보자. 친한 친구 젠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인한 후회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잔소리를 했다. 그래서 2021년 5월의 어느 날 아침, 그는 어색함을 접어두고 젠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내게서 연락을 받으니 좀 이상하겠지.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25년 동안 연락이 끊겼건만 쟤는 몇 시간 만에 답장을 보냈다. 두 오랜 친구는 온라인으로 만나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낸 세월이 못내 후회된다고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셰릴은 점심 식사 후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한 젠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써 나간다면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그랬다. 내가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시절에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제 나는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친절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한다. 또한 나는 대재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뇌리에 박혀있는 부정직했던 순간들도 후회한다. 이제 나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 부끄러운 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나의 교육적, 직업적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실수에 대해 덜 자책하고 얻은 교훈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는데 활용한다. 친구, 멘토, 동료들과 충분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도 후회한다. 이제 더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유리한 환경과 열심히 있었음에도 사업이나 작가적 활동에서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도 후회한다. 지금부터 지켜봐 주길.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과학과 경험에 몰두한 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발견한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발견한다. 후회는 나를 인간으로 만든다. 후회는 나를 더 낫게 만든다. 후회는 내게 희망을 준다. 옹긴, 감사의 글. 읽어주세요. 옹긴이의 글까지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의 글. 내 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은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제이크 모리세는 이 책의 목차를 현명하게 수정하고 세련되지 않은 내 글을 우아하게 다듬어 주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암울한 시기에는 나와의 정기적인 대화로 항상 밝은 빛을 선사해 주었다. 내 집필 프로젝트마다 두뇌와 힘을 보태주는 출판사 레버헤드 팀에게 감사한다. 이 책에 대해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작가로 활동한 25년간 한결같은 동지가 돼준 걸출한 출판 에이전트 라페 세갈린에게 감사를 전한다.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 6천 명, 미국 후회 프로젝트를 결성한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준 100여 명의 응답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세계 후회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사용하기 쉽게 구성해준 조지프 힌슨,
네이선 토렌스, 조시 케네디 그리고 컬트릭스의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정지해 있는 내 두뇌를 자극해 시동을 걸어준 프레드 코프먼에게 감사한다. 이번에도 사실 확인을 통해 거짓 정보를 바로잡고 자료 조사에 힘써 스위스 군용칼 같은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해준 카메론 프렌치에게 감사를 전한다. 내 서툰 지휘에도 또 한 번 뛰어난 그래픽을 구현해낸 타냐 마이로보다에게 감사를 전한다. 소피아 핑크는 한 차원 높은 정량적 기술을 발휘하여 진흙투성이의 데이터 더미 속에 묻혀있는 반짝이는 통찰을 발굴해줬다. 일라이자 핑크와 사울 핑크는 최적이 아닌 조건에서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 제시카 러너에게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옴기니의 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은 반쪽짜리다. 실패 후에 밀려오는 후회의 힘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패 그 자체는 미래의 성공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패 후에 찾아오는 불쾌한 감정이 미래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이 책의 실용적인 가이드는 저자의 통찰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제껏 다니엘 핑크의 저서를 여러 권 번역하는 기쁨을 누려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번역하는 내내 미소 짓게 되었다. 하지만 후회스러운 지난 날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괴롭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일이다.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오래전 반환점을 돈 어쩌면 종착점에 가까운지도 모를 내 인생의 수많은 후회와 계속 마주해야 했다. 추억거리쯤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소한 후회부터 두고두고 이불킥을 날리게 되는 차마 마주하기 힘든 후회까지 온갖 후회들이 번역하는 내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후회들을 떠올릴 때면 저자의 말처럼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표현을 동반하게 되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후회스러운 행동 혹은 무행동의 동기와 원인에까지 생각이 미치곤 했다. 저자의 주장 중에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후회의 복리효과였다. 푼돈이 시간의 복리효과를 누리면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듯이 사실 후회도 시간의 복리효과를 통해 눈사람처럼 자라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커다란 후회도 사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던 경우가 많다. 어제 먹은 야식이나 건너뛴 운동이 당장 오늘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위험천만한 질병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듯이 시간의 복리효과는 어느 순간 위력을 드러낸다. 특히 젊은 시절에 간과하기 쉬운 기반성 후회들은 조용히 커지는 암덩어리처럼 세월이 흘러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날만 기다리며 남몰래 자라난다. 저자가 분류한 또 다른 후회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도덕성 후회도 시작은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양심이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하는 길로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대부분 그 행동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러는 것도 이유가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 보면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소해 보이던 잘못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앞길을 막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잘못들을 남들이 다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그때 돌이켜보면 사소해 보이던 잘못들이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었고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잘못들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된다. 반대로 성공도 마찬가지다. 운이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잘 살펴보면 과거의 사소한 그러나 꾸준한 노력들이 쌓아올린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의 복리효과는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하여 늘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 책은 아마도 나의 마지막 번역서가 될 것 같다. 그동안 번역가로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힘을 이용하여
후진 양성에 더욱 매진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이를 이 긴 시간 동안 후회를 겹겹이 쌓아올린 내 옆에서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고마운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일차 고생 많으셨어요. 네, 드디어 이 책이 끝났습니다. 아, 미연님이 마지막을 딱 장식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일찍 들어오시지. 다 조금만. 끝나고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조금만. 영진님 많이 아파요? 아, 5시. 수업 있으시대요. 챌린지 신청하신 게 있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못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오셔가지고 30분부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계시다가 나가셨어요. 어저께 아마 병원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뭐 되게 주제가 심플하죠, 그죠?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책에서 후회를 다시 보게 된 그 관점, 그죠? 후회에 대한 재정의. 저는 이 말이 진짜 이 책의 마지막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기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후회는 나를 인간으로 만든다. 후회는 나를 더 낫게 만든다. 후회는 내게 희망을 준다. 그럼 이렇게 좋은 후회는 꼭 해야겠죠, 그죠? 나를 더 낫게 만드니까 꼭 해야 되는 후회. 그래서 제가 하는 후회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후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중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문신 새겼다가 후회한 것처럼 노 리그렛 이렇게 여기다 문신 새겼다가 그 문신 지우면서 저 후회해요. 막 이러면서 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그 후회를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런 거에서 좀 바꿨죠. 이 책을 읽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한 자세지만 후회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지. 앞으로 더 발전돼야지. 그래서 후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후회로 남겨두면 나쁜 거다. 그러면 이 후회를 써야겠다. 자기 노출을 하면은 좀 편안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글로 쓰면은 더 이 정리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불킥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잘 착하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저는 도덕성 후회도 진짜 많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 위안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막 남들을 심판하면서 살았을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죄 짓고 산다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지. 아, 처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면 저 때려 죽일 놈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면 워낙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래, 나도 뭐 죄 짓고 사는데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뭐 이런 좀 관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하는 후회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 예전부터 되게 공감하던 내용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말 중에 내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보다 더 호감을 받는 경향이 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좀 부끄러운 칩으로 하더라도 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좀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고 살았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가 대표적인 걸 텐데,
거긴 보통 좋은 것들만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뭐 잘 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또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 그거는 그거대로 그 좋은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만이라도 좀 나한테 솔직해져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23년 사실 1월 1일에 다 읽은 책이에요, 한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읽은 건데 다시 읽어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는 게 있네요. 역시 책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제가 비전 보드를 만들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월 1일에 이 책을 먼저 일단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후회를 기반으로 목표를 세워보자가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후회 들어갑니다. 첫 번째 후회. 제가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5명이니까 한 6분씩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 후회 1. 자, 제 첫 번째 후회는요. 제가 2008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만 15년이 지났죠. 16년 차인데 일을 시작한 이후로 성실히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돈을 더 일찍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및 가족들 건강에 들어갈 비용조차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로. 주변에 그걸로 잘 된 사람도 있었고 저한테 이거 해봐라. 이거 지금 하면 대박이다. 뭐 이러면서 알려줬던 사람들이 다 잘 됐거든요.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 말 듣고 한 거는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독이 아니라 다 돈 잘 벌었어요. 결국은. 어쨌든 그랬던 걸 후회하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돈을 모으지 않았던 거는 다 이걸 내 경험치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합리화로 물론 좋은데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녹음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쓰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음향 관련 장비, 교육 기회에 막 쓰고요. 막 해외 가서 연수도 받고 막 이런데 막 썼어요. 그런데 뭐 현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죠.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2021년부터 이제 저축을 하긴 했지만 특히 작년에 크게 조금 막 어깨도 다치고 하면서 한 번에 막 100만 원씩 막 200만 원씩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프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우리 집 망하겠구나. 애들이 불행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 가족들을 지켜줄 수 없겠구나라는 큰 어떤 현타같이 왔고요. 그래서 다짐한 게 이걸 베이스로 타이트한 소비 관리를 하고 일단 수익에 일단 10%라도 저축을 하자. 10%가 큰 건 아니에요. 보통 뭐 50% 이상, 뭐 싱글이면 70% 이상 저축하라고 하는데 종잣돈을 만들려면 하지만 뭐 현재 외벌이로서 애들 둘 키우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0% 유지하고 내가 그럼 계획은 투자를 내가 잘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기. 이거는 뭐 지난 6월 10일부터 매일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좀 확실히 건강해졌구나를 좀 느껴요. 자, 그럼 두 번째 후회. 오늘 2개만 딱 얘기할 거예요. 글쓰기를 하지 않은 거. 중간에 멈춘 거가 맞겠죠. 제가 이제 514 챌린지 작년 1월부터 하면서 다시 블로그를 쓰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또 방치하다가 물론 인증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죠. 근데 탕자의 기도라는 걸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좀 조금이나마 좀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글을 계속 쓸 수 있어서 좋았다가 이제 4월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죠? 꿈다운에. 그리고 5월까지만 인증하기를 하고 그만두면서 블로그 글쓰기 자체를 멈춰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뭐 대단한 글쓰기 한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도 뭐 없어요. 근데 쓰는 순간 좀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작년에 책을 60권 정도 봤는데 그럼 읽은 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한 건 뭐냐?
매주 2번 이상은 글을 쓰자. 뭐 최근까지는 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좋은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제 생각 정리나 책 후기 그리고 뭐 세상 읽기 뭐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거 그 좀 더 솔직하게 이런 걸 쓰기 예 요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후회라는 거를 읽고선 끝낼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후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후회했네요. 자, 다음 지정할게요. 다음은 미연님. 늦게 들어왔으니까 먼저 시켜야지. 앞에서 길게 후회하셔가지고 부담이 되네요. 일단은 저는 이 책, 읽고 앞에 이제 앞에 부분 조금 못 읽고 뒤에 조금, 네, 뒤에서부터 읽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후회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진짜 후회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후회를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내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깨달은 것 같고, 이 책의 핵심은 어제 좀 마지막에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후회 활용법. 내가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이 행동에 대한 후회, 뭐, 모든 후회, 그리고 그, 이렇게 요약된 거 있었잖아요. 최적화된 프레임워크에서, 거기서 나왔는데, 일단 그, 자잘한 후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후회는 대부분의 결정에 만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후회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결정은 최대화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 예상되는 후회가 네 가지 핵심 후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어, 한 번 더 내가, 뭐, 글씨,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글을 써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내 미래에 옳은 일을 선택을 하고 조금 더 후회를 기반으로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제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후회는 진짜 많은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네, 진짜 자잘한 후회부터 많은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 네 가지 후회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진짜 행동하지 못했던 거에 후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진짜 많은데, 항상 욕심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있어서 계획은 엄청나게 세워놔요. 네, 계획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 제가 새벽 기상을 한 2020년? 김미경 학장님, 이 MKYU에 제가 들어간 게 2020년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들어가가지고, 거의 2019년부터 아마 하셨을 텐데, 거의 2020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상도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계획들을 막 많이 세웠는데, 항상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뭐 무슨 계획도, 내가 세웠던 계획들도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3년인데, 2023년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책도 아까 상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라도, 진짜,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자, 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실천한 것들이 또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그걸 조금 타개를 하고자, 그 습관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읽었던 습관책. 예, 그것부터 내가 실천을 해보자라고 지금 해서, 실천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아까 상주님 운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거기 보면 2분이라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분이라도 하자. 매일. 그래서 지금 운동도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부터 진짜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리고 6분 해야 되죠? 지났어요. 아, 지났어요? 네. 더 하셔도 되는데 후회할 거 되게 많으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양보하셔도 좋습니다. 네, 후회가 굉장히 많은 거. 저는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도 많긴 한데, 고해성사. 네, 그쵸.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고, 거기에 하나씩 실천을 하자. 어,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이번 해에 세운 목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씩 실천할 것들? 예, 그런 것들 적어서 진짜 하나라도, 이 책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것들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고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당장 카페에 쓰시죠. 저는 올리겠습니다. 아, 이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분, 하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해주세요. 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느 분 후회 듣고 싶으세요? 아, 지정해야 되죠? 네, 은희님. 음, 저는 좀 후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소한 후회는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왜 그 얘기 못했지? 이런 거 있죠.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건 좀 하는데, 큰 후회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후회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후회를 하면 뭔가 행동이 달라져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후회 자체는 의미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후회를 좀 난 잘 안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후회를 구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보니까 책 뒤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표지.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안 되는 거는 대담하게 일하지 못하는 거. 대담한 부분이 좀 저는 부족해요. 뭔가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는 계획하면 실천도 잘하고 하는 편인데 대담성,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게 이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못했던 게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 이런 쪽 있죠. 그런 대담성은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담하게 한다고 해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득을 얻는 거지. 그냥 내가 대담하게 운 좋게 대박이 터져지는 거 저는 인생에서 그런 한 방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우연하게 운이 터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그 뭐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이제 후회를 좀 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은 좀 길게 하는데 행동이 옮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해요, 저는. 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그냥 좀 끝을 보는. 그러니까 작년에 5.14 시작한 것도 사실은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뭐 지금 오늘까지. 그- 그러고 또 이제 오래되면서 좀 책을 읽지만 말고 좀 필사를 조금 더 제대로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늘 하던 중에 그 이제 뭐 논어필사 뭐 이 얘기가 이제 그 있었어요. 제 들어간 단톡 중에.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그냥 그날부터.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짧게 매일 하긴 하지만 뭐 빠지는 날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실천을 하면 이 기복이 있잖아요. 리듬이 있어서 뭐 좀 그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좀 끊임없이 점검을 또 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제가 셀프 체크를 조금 또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좀 하는 일이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스스로 찾아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그 몸에 좀 익숙해져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후회만 하면 의미 없다. 작은 거라도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야,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시다. 의미총평까지 하셨어요. 역시 네. 스피치를 그러니까 잘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깨닫고 아니요, 가시네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근데 잘,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옛날, 옛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옛날 친구들 만나면 옛날 얘기 좀 하거든요. 그건 딱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고,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할 건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훨씬 좀 좋아해요, 저는. 어, 네. 예. 그래서, 궁금한, 왜냐면, 예,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저거 전에도 들었는데, 저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음, 결국 다 음, 옛날에 자기 잘했던 것만. 그 좀 시간이 좀 아깝다, 옛날에는 이런 잘했는데 생각. 뭐 이런 거. 그렇기 라떼. 때문에, 네. 지금 잘한 거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조금 더 좀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분 지정해 주세요. 시간, 수정님? 예. 저는요, 뭐, 간단히 저는 후회는 반성이라고 봐요. 반성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뭐, 후회라고 하면은 좀 기분은 나쁘고,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아마 총체적인 것 같아요. 뭐, 했더라면 이런 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걸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아마 그런 걸 때 좀 이렇게 말을 예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텔리를 쓰지만, 그러니까 아까 나온 말들이에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했던 거에 대한 후회보다 더 크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완료가 되지 않았고 자꾸 상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제가 어제 마지막에 적었던 것처럼 두 번째 사는 삶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실패했고 후회하고 반성을 했으니 두 번째 삶처럼 살면서 다시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은 지금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라, 이런 말처럼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져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냥 반성이라고 봐요. 오늘의 반성? 이렇게. 뭐, 아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그러면 이제 내일 그런 상황이 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 일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도 뭐 여기까지 책 읽고는 했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후회했으니까 올해 초에 한번 해보고, 항상 하는 말처럼. 아니면 이게 안 되면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행동을 해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총평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후회는 그냥 뭐 하루에 반성하고, 잘했으면, 잘했다 하고, 잘못했으면, 내일, 지금이라도, 그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나한테 발전이 있고, 반복되는 후회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어, 어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 켈리의 쓰신 글에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예, 자기 노출로 글을 써서 그 후회를 덜어내고 친구 대하듯 자신을 대함으로써 나를 정상화하고 중화시켜 그 후회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딱 해주셨더라고요.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신비나님 하시고 마무리 집시다. 스타일 찍고. 깔끔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계속 모든 게 다 후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하고의 비교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왜 나만 이러지?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래, 공평한 거야. 내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위안을 줬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하지 않으면은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고 내가 해내지 못하면은 그냥 자책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순간만을 열심히 살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후회라기보다가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아니면 이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내일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만 바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고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진짜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나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하루하루를 그냥 감사하면서 그 책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뭐 감사해라,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감사하는 삶 살아라, 뭐 남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말인지는 이해도 못하고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깔끔한 마무리. 와,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혜리님 후회하러 들어오셨네요. 혜리님 후회하는 거 하나씩. 후회하는 거 하나씩이요? 지금 이 책 가지고 나눔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나눔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하시죠. 네, 이 아침 책은 딱 하시면 제대로, 돼요. 네, 이 책은 제대로 읽지 않았지만, 후회는 한번, 그 고질병이 있어요.
이 고집병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한번 아기가 아프거나 제가 아프면 꾸준하게 한 3, 4일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그 3, 4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체력을 뒷받침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아이, 근데 그건 누구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버텨요? 힘드니까 네. 그런 근데 거지. 이게 다시 끌어올리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치. 그거는 체력 그 진짜. 시간이, 그 시간이 좀 저는 많이 힘들어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는. 네, 회복하는 데는 원래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다. 간단한 후회네요.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정말 큰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영어는 그거예요. 혹시 나 어디서 일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나 뭐 회사원이라면 나 뭐 GM 다녀. 나 뭐 어디 무슨 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work for GM. I work 일한다, 그죠? for GM. for라고 우리는 뭐 위에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인 거예요. I work for GM. 뭐 각자 뭐 회사나 뭐 어디 다 지금 직장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자기 사업도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I work for 뭐뭐뭐. 예, 그걸로 하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6시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어떡해. 하나, 둘, 셋.